최근에 제가 유튜브 채널 뜬뜬 핑계고를 보다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 님이 나오셔서 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만이 중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돈을 계속 갖고만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가만히 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돈이 이거밖에 안 돼. 가치가 왜 이래? 이렇게 되더라. 예를 들어 1만 원에 샀던 과자가 몇 년 뒤에 1만 2천 원이 되면 내 돈의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20% 날아가는 것이다.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고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이런 경제학 기초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니 저희 구독자님을 위해서 다음 영상은 이 주제로 꼭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유재석님조차도 뼈저리게 느끼는 이 공포. 바로 현금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 성실한 저축가는 벼락거지가 되고 오히려 어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부자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즉 인플레이션이 올 때 과연 누가 돈을 버는 걸까요? 그리고 1970년대 최악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은 진짜 부자들은 무엇을 샀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채, 즉 빚에 대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나쁜 것, 빨리 갚아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감당 가능한 빚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란 단순히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로 표시된 내 빚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전에 3억짜리 집을 사면서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 당시 1억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미쳤다, 어떻게 갚냐며 벌벌 떨었겠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짜장면 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 그 집이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0억짜리 자산의 1억이라는 빚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집인데 3억짜리 집에 빚 1억 원과 10억짜리 집에 빚 1억 원. 차이가 체감이 되시나요? 더 극적인 예시로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2005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손을 벌벌 떨며 1억 원을 빌려 금을 몽땅 샀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시 금 한 돈 가격이 약 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1억 원으로 금을 샀다면 금반지 무려 2,000개, 무게로는 7.5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덩어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금괴에 있는 금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격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죠? 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내가 가진 금의 가치는 1억 원에서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얼마입니까? 네, 여전히 1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입니까? 지금 금고에서 금덩어리 10개 중 딱 하나만 꺼내서 팔면 빚 1억 원을 다 갚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빚이 없는 순수한 내 자산 9억 원이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 동안 빚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실물 자산인 금 위에 올라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내 빚의 실질적인 부담을 녹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성실하게 현금만 쥔 사람의 구매력은 뺏어가고 실물 자산과 빚을 가진 사람에게 그 부를 넘겨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빚내서 투자해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부채는 불과 같습니다. 잘 쓰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내 집을 홀랑 태워 먹습니다. 특히 투자의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막 과열되고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할 때 그제야 조급한 마음에 영끌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이 녹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나 폭락장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은행 빚은 1원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때 그 빚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빚은 내가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특히 내가 깔고 앉을 실거주 집을 마련할 때 불처럼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빚 말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짜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시대. 이것과 가장 닮은 시기가 바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입니다. 당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습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박살이 났습니다. 저성장이니 기업의 매출이 적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쓰는 비용도 오르죠. 그럼 기업의 마진이 줄어드니 배당 줄 돈도 없죠. 결국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채권은요? 채권도 최악이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에선 금리를 올리니까 기존 채권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주식도 안 되고 채권도 안 되고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그 절망적인 시대. 이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를 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놀랍게도 그때 20배 넘게 폭등한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재와 금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고 전기를 써야 합니다. 70년대 초반 배럴당 3달러였던 석유 가격은 10년 만에 44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진짜 돈, 바로 금입니다. 온스당 50달러였던 금값은 79년, 80년도에 무려 7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름보다 더 미친 상승률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생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투자 바구니, 즉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메인 요리에만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재석 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 메인 요리들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이드 DC, 즉 반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금이나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입니다. 내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10% 혹은 20% 정도를 이런 대체 자산에 묻어두는 겁니다. 평소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닥치고 물가가 폭등할 때, 주식 계좌가 파랗게 질려갈 때 이 작아 보이던 금과 원자재가 붉은 기둥을 뿜어내며 여러분의 전체 자산을 방어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재석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저축만 하는 것은 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성실한 사람의 돈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이 도둑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빚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실물 자산 내 집을 사는데 레버리지로 활용하십시오. 빚은 인플레이션이 갚아줍니다. 둘째, 주식과 채권만 믿지 마십시오.
70년대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금과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모르고 덤비면 투기지만 알고 덤비면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1만 원은 10년 뒤에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요?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깨어있는 경제 감각입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